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상생, 상극, 상충, 원진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어르신들께서 원진살 꼈다, 상충살 꼈다 그러면 이제 궁합을 보고도 시집장가 가는데 안 좋다라고 해서 이런 걸 많이 따지셨고, 그리고 꼭 굳이 우리가 부부지간의 인연을 맺고 사는데 상충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상사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동료들, 모든 인간사에 상충 원진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오행에 따라서 상생의 관계, 상극의 관계, 또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생의 관계가 있고 상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손을 점을 봤을 때 이 아이로 인해서 부모자가 상극이 되니 부부 사이에 이별수가 낍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쓸 때 뭔가 이렇게 궁합에서 잘 안 맞게 되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러 왔다가 나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궁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오행으로의 상생 관계가 어떤 건지, 상극 관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상충, 원진살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생의 뜻은 서로 돕고 협력한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크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사장님도 돈 벌고 밑에 직원들도 같이 돈 벌고,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그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더라도 집안에 금전으로도 돈도 많이 이제 모아서 더 점점 부를 일으켜가는 거고, 또 간의 진중도 편안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도 화합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밑에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귀인이 되겠죠. 그래서 직장의 기운 자체가 발복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사업체가 점점 커질 수가 있겠죠. 이렇듯 상생의 기운을 가진 분들끼리 화합을 하면 어려움이 닥쳐도 좀 고략은 따를 수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득이 되고 덕이 돼서 돌아온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금생수하다. 자, 금이 나오는 것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쇳덩어리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금생수, 생의 기운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생목. 자, 수가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그죠? 메마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려면 물의 기운이 필요해. 그래서 물과 나무는 수생목, 서로 상생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 목생화. 자, 나무는 불을 피우는데 생의 기운을 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와 불의 관계는 상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생토. 자, 화는 타서 재가 되겠죠. 어떤 이제 나무를 얘를 태웠어, 불로 인해서. 그러면 재가 되겠죠? 그러면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생토, 상생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오행 중에 상생의 기운, 토생금. 자, 토에서 금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본인들 그 일진을 따져서, 태어난 날짜 그 일진을 따져서 요런 상생의 기운을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인생, 예를 들어 갑오생, 이모생, 요렇게 여기서도 오행을 따질 수도 있어요. 태어난 생의 띠별로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극. 상극은 서로 이제 극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해가 된다. 자, 부부지간에 상극이 되는 사람들끼리 살아. 그러면 사소한 거에도 다툼이 될 수가 있고, 시비가 붙고,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부부지간 또 이렇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작은 일에도 큰 싸움이 또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부딪힘이 많을 수가 있다. 서로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극에는 금극목,
자,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여기서 금은 도끼로 봐도 돼요. 자, 도끼로 갖다가 나무를 자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 극, 토. 자, 나무는 흙을 파헤치잖아요. 예, 어차피 그 흙의 기운을 뺏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토, 극, 수. 제가 이제 그 점사를 볼 때, 가끔씩 표현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흙을 갖다 퍼버요. 그럼 물길이 막히겠죠. 예. 그럼 이게 이제 순리상 일부러 막지 않는 한 물길이 막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상극의 관계다. 토, 극, 수. 네 번째로 수, 극, 화. 자, 불을 일부러 막 이제 지펴놨어. 근데 거기다 갖다가 물을 갖다가 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수극화. 물은 불을 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극금. 요것도 이제 불이 금을 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도 상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상충살이란 건, 상충, 서로 충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쥐띠하고 말띠, 쥐띠하고 말띠는 상충이에요. 네. 그리고 소띠하고 양띠도 상충입니다. 범띠, 원숭이띠도 상충, 토끼, 닭띠도 상충, 용띠하고 개띠도 상충, 뱀띠, 돼지띠도 상충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제가 신을 받고 초창기만 해도 벌써 이제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만 해도 궁합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더 먼저 알고 있는 부분. 상충. 아니 근데 상충이 충살이 꼈는데 괜찮아요? 같이 살아도? 그럼 이제 무조건 상충이 낀다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충살이 끼면 또 살을 풀면 또 돈독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뭐 이런 거 무조건 헤어지게 하세요. 결혼하지 말게 하세요. 이거 아니고 또 어떠한 사회생활에서도 충이 낀다 해가지고 나쁘다라고 해서 그 만남을 무조건 뭐 쪽으로 만나지 마세요. 이건 안 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아 우리가 이런 사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좀 피해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진살. 원진살이라는 것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본 적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좀 상충보다 좀 한 단계 위, 서로 원수 같은 사이. 네. 처음에 시작은 좋아도 끝은 반드시 깨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겉으로는 막, 그래, 너 말이 맞아. 이래도 속으로는, 야,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사이가 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서로 등에, 어떤 칼날을 꽂을 수도 있다. 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진살에는 쥐띠, 양띠. 자, 쥐띠와 양띠는, 쥐는 양이 뿔이 난 것을 싫어한대요. 네,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띠하고 말띠도 원진이에요. 근데 왜냐? 소가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말은 밭을 못 갈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한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범띠하고 닭띠. 범띠하고 닭띠 같은 경우는 범은 닭의 이 벼슬 있죠? 벼슬이 짧아서 싫어한대요. 네. 네 번째로 토끼띠, 원숭이띠. 토끼는 원숭이가 막 까불까불 대는 게 막 사람들한테 재롱 떨고 막 이러는 것도 그냥 눈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용띠하고 돼지띠. 용은 돼지 왜 이제 그냥 좀 딱 생각했을 때 용은 뭔가 겉으로 보기에 이미지가 좀 섬세하고 좀 깔끔하고 이런 이미지라고 하면 돼지는 그냥 생각하면 지저분해 이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용은 돼지의 얼굴을 보면 거뭇거뭇하고 지저분해서 싫대요. 네. 그리고 뱀띠하고 개띠. 뱀은 개 짖는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대요. 이래서 이 사이는 원진이 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하려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인연을 맺고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악연도 있을 것이고 필연도 있을 것이고 세상살이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 어떠한 이제
사람과 인연을 맺을 때는 참고를 하시고, 굳이 나한테 안 좋은 인연이면 피해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남녀 관계를 두고 봤을 때,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 저 사람 나한테 도움 안 돼. 나한테 피해 줄 사람이야. 다 알면서도 막상 이제 마음에서는 끈을 못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상 꼭 참고하셔서, 내가 어떠한 사람을 쓸 때도, 꼭 도움이 되실 거고, 인연법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요 영상을 보고 따져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주위에는 불필요한 사람 없으면 좋겠고,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많이 꼬였으면 좋겠고, 귀인들이 많이 발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힘든 세월 살아갈 적에 같이 응원해 주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연법들,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해주고 근심해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주위에 많기를 명화당 처녀보살이 열심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소원 성취 꼭 이루시고 항상 여러분들 성불 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봤을 때 쟤는 남자복이 너무 있는 것 같아. 쟤는 남편복이 너무 있는 것 같아. 이제 여자분들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뻐서 꼭 뭐 이제 직장이 좋아서 돈이 많다고 해서 남편복이 좋고 남자복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타고난 사주에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상학적 문제도 있겠죠. 또한 그리고 사주는 좋은데 내가 성격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 남자들 저것들 가짜나 보여. 그냥 눈에 안 차는 거죠. 내가 너무 이제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간에는 남편복, 남자복 있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 너는 좋겠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놀러나 다니고 얼마나 좋냐. 이게 이제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집에서 살림만 하고 그냥 내가 뭐 수영장 다니고 헬스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집에서 살림하는 것보다 내 사주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거 아닌, 내가 사주에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거나, 남자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자지만 밖에 일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나는 팔자가 들어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재주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야. 그 대신 중요한 건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집에서 내줘. 살림 잘하고 청소 잘하고 애들 잘 케어해주고 내 뒷바라지 잘해주면 이것 또한 그 여자분은 남편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내 신세 타령이 되고 팔자 타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는 건 뭔가 위안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물론 시집은 안 갔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속인 남편, 그리고 또 뭐 옛날에 미용실 하시는 분들,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집에서 노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제자분들의 남편분들은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뒷수발, 기도 가면 운전해줘야 돼, 무거운 짐 들어줘야 돼, 진짜 뭐 예를 들어 손님 오면 어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반겨주는 인사라도 해야 돼. 뒤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점사를 보고 또 산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바깥 일을 하니까, 이제 남편분들은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미용실 하시는 분들, 남편분들은
옛날엔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샷다운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듯 이제 뭐 미용실에 와서 빗자루질도 해주고 문도 닫아주고 그러니까 그게 또 내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팔자 타령, 신세 타령 하지 마시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흐름도 충분히 본인네들이 좀 마음 편해지고 또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복이 있으려면, 남자 복이 있으려면 일단 내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내가 복이 없는데 무슨 남편 복이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손님들께도 하는 얘기에서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 본인 사주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가 복이 있어야 남편 복도 있다, 남자 복도 있다.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우리가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식도 보면 내 배 아파난 새끼지만 이 자식이 태어나서 그 집에 부가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자식을 낳는데 그 집에 부가 줄어드는 그런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상극이 되냐 상생이 되냐 이런 의미도 부여가 되고 또 자식이 태어남으로써 부모자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자손 아니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우리 막내딸 태어나고선 우리 찰떡궁합이 됐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 사람마다 각각이 사주에 따라서 그런 인복도 틀려지고 자식복도 틀려지고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남자복이 좋은 분들의 관상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요 비슷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께 좀 추가적으로 이제 더 양념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마는 둥글고 빛이 나야 해요. 이렇게 이제 뭐 납작하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중간에 주름이 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마는 둥글고 빛이 나야 되고 또 너무 좁거나 너무 넓어서도 안 돼요. 그냥 뭐든지 평균적으로 적당한 거. 그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를 내려오면서 미간이 있잖아요. 미간, 여기 이제 물 흐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 흐르는 길은 막히면 안 되겠죠. 순환이 잘 되려면 일자로 통로가 쫙 뻗어야 돼. 그래서 미간은 흉터가 없어야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인상을 많이 찌푸리면 주름이 가죠. 실질적으로 관상학적으로는 주름이 있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권유를 해드린다면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안 좋고 남자 복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뭐 이제 시술적으로도 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 내려올게요. 코는 삐뚤어지거나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코선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어렸을 때 뭐 여자분들이 싸우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싸움 좀 했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뭐 싸우다가 맞아서 코뼈가 휘었거나 뭐 울퉁불퉁 하신 분들도 있는데 관상학적으로는 이런 코의 그 길 자체가 일자로 쭉 뻗어야 좋기 때문에 만약에 휘어져 있거나 울퉁불퉁하면 여기서도 남자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콧볼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너무 넓으면 안 되고 적당히 오므라져 있어야 남자복이 있다. 그리고 콧볼이 넓으면 뭐가 안 좋냐? 돈이 자꾸만 새 나갈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몸을 치장을 하는 거 외에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새 나가는 돈이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눈을 빼먹었는데요. 눈은 뭐 우리가 이제 찢어진 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처진 상도 있고 그죠? 눈은 항상 이렇게 봤을 때 웃는 상이 누가 봐도 제일 좋겠죠? 눈웃음이라고 하죠. 눈웃음 치는 여자, 남자, 뭐 예를 들어 바람기가 많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 호의적인 인상은 그만큼 이제 관상학적으로 좋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웃는 얼굴 상이 좋다. 그리고 눈썹을 보시면
이 눈썹도 요즘은 뭐 문신을 많이 해요. 예, 눈썹 문신 많이 하시는데 이상적으로 봤을 때 남자복이 있는 눈썹은 반달형 눈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 너무 막 이렇게 뾰족한 눈썹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눈썹의 숱이 너무 없어도 안 좋고 너무 진해도 안 좋고 이것 또한 적당한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를 볼게요. 귀는 아유, 야, 귀 큰 거 봐라. 산신 할아버지 귀네, 뭐, 부처님 귀네. 그게 이제 좋다라고 옛 어른들은 그러셨을지도 몰라도, 남자복에 관해서는 귀가 크면 안 좋습니다. 왜? 귀가 크면 내가 남자 먹여 살려야 돼. 왜? 멀쩡히 다니는 직장도 나 만나면 그만둬야 돼. 예, 이런 식으로 남자를 먹여 살리는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귀가 크면 남자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막 하는 거 없이 남편이고 남자친구 그냥 맨날 와서 나한테 돈만 그냥 울고 먹는 거야. 이성관계, 남녀관계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용만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귓구멍도 너무 넓어서는 안 되고요. 예, 귀가 요 끝이 이렇게 원형이 돼야 되는데 뾰족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거 또한 남편복, 남자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을 보면 통통한 볼을 가지신 분들이 남자복이 많아요. 그리고 턱선, 자, 턱선 요즘 V라인 많이 하잖아요. 예, 의학적인 방법을 써서. 네, 뭐 이런 기구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관상학적으로 남자복의 기운을 높이는 것도, 그리고 또 내가 내 복, 금전복을 높이는 것에 해당하는 건 턱 자체는 V라인보다는 이렇게 제 턱이 뾰족하진 않죠? 동그랗죠? 네, 이렇게 원형의, 예, 턱선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 입술 색깔을 보면 뭐 립스틱으로 가리면 모르겠지만 원체 저 입술 보면 뭐 앵두 입술 같아 이렇듯 붉은색 입술을 가져야 남자복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 얼굴 이뻐, 학력도 돼.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몸매도 돼. 근데 이 언행이 막,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 남자복이 있을까요? 남자들이 다가설 수가 있겠어요? 예, 이렇듯 내 이제 개인적인 인성에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남자들은 보통,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막 똑똑한 사람, 여자들 싫어해요. 왜? 자기보다 잘난 사람 두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거. 그리고 사람은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말의 표현도, 남자분들한테는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가르치는 그런 말투는 쓰지 않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인 타고난 사주의 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사람이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여성분들이 남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 없고 남자 때문에 실망하는 일 없고 사랑받고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남자분들은 또 내 옆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후회 없이 있을 때 정말로 잘해주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